흠씬 때리고 예. 물고문하고 뭐 예. 전기고문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를 만들어내고 예. 그다음에 일대기를 쓰게 해요. 너무 놀랍게도 가슴 아프게도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일 당했고요. 아이고. 김근태 의원도 이런 아이고, 일 그럼요. 당했고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자, 오늘 정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 오창익 국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네. 국장님 저기 그날 어디 계셨고 그 이 소식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감회가 드셨습니까? 그 10월 3일 내란의 밤이죠. 예, 내란의 밤. 저는 집에서 뭐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예. 데스크탑으로 쓰니까 이제 카톡이 뜨잖아요. 예. 기자들이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오. 곧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데 뭐 계엄이래요. 그래서 예. 헐 농담하지 말라고. 밤에 왜 나한테 그러니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진짜예요. 그리고 예. 뭐 다들 계엄 관련 기사 쓰느라 바빠요. 예. 곧 텔레비전에 나온대요. 예.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켜고 봤더니 윤석열이 나와서 정말 그런 회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날 밤 10시 한 반쯤? 아니요, 그러니까 반쯤 방영이 되기 시작했고 저는 한 25분, 한 5분 정도 일찍 알았어요. 그렇군요. 뭐 한 끗 차이니까 별로 예, 중요하진 않은데. 예. 그래서 바로 한 건 옷을 입었죠. 예. 그래서 왜 옷을 입으셨어요? 이 국회로 가야 되니까요. 역시. 저는 교양이 있어서 예.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푼다는 거는 헌법사항이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옷을 입었고 네.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예. 그 직장 다니는 아들 예. 같이 살고 있어서 예. 셋이서 이제 가게 됐죠. 그 아드님까지. 아니 아들도 다 크고 뭐 운동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또 차도 몰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바리케이트로 쓰일 일이 있어서. 그러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국회로 와라, 국회에서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리고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되려면은 그런 공익 마인드, 유사시에는 뭐 내 모든 걸 다 던져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군요. 그때 어떤 분들은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망갔다고? 아니 실제로.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 일면이었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판사도 잡아다가 족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려진 거는 뭐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제대로 된 명단이 알려지지 않은 거고 내란 세력들이 내란 우두머리만이 아니라 내란에서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그걸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하여튼 윤석열이 보기에 지 마음에 안 들거나 지가 싫거나 지 기대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족치려고 했던 거고 놀랍게도 그중에서 사법부의 구성원이 현직 판사도 있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체포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국회가 제일 안전할 수도 있겠다. 하여튼 동료들은 뭐 명동성당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럿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 갔고 전쟁 때는 이제 전쟁터가 제일 안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법원에서 판사에 대한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다. 이렇게 논평이 나온 모양입니다. 뭐 당연하죠. 전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오창익 국장님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을 다 잡아가면 그 남태령의 수백 미터 지하의 그 벙커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대체로 뭐 자켓이나 이런 거 옷을 다 벗기죠. 전부 벗깁니다. 아니 빤스도 안 입히고 전부 벗깁니다.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 첫 장면이에요. 왜요? 뭐 일단 기선을 제압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인들 앞에서 누군가 앞에서 아무것도 못 입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무릎 꿇게 하거든요. 무릎을 꿇게 합니까? 근데 처음엔 저항하겠죠. 근데 저항하면 때려요, 곤봉으로.
근데 사람이 그 곤봉을 맞으면서 몇 대나 참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 한 대만 맞아도 그냥 굴복할 거고. 아이고야. 뭐 근데 매 앞에 장사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 누구든지 맞으면요. 그냥 엎어지게 돼 있습니다. 쓰러지게 돼 있고요. 스스로 벗으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보안사. 지금 바꿔서 방첩사인데 그러나 스스로 벗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니까. 그럼요. 그럼 버티면 때리고 강제로 벗겨요. 속옷까지 다. 아하. 그래서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무릎 꿇게 하고요. 검신이라고 그래서 몸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검사할 게 뭐 있어요? 갑자기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흉기를 가지고 있을 리도 없고 까닭도 없고 그리고 벗겨보지 않아도 흉기 같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항문 같은 데를 열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거기다 뭐 독약 앰플 넣었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식의 상상이에요. 기괴한 사람들이죠. 그런 걸 당해봐요. 갑자기 어떤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미안하지만 우 의장도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본인도 아마 당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는 동안 옛날에 계엄사에 끌려갔던 옛날에 어디 호텔에 연행됐던 4시간 동안 알몸으로 있었던 상황이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트라우마거든요. 그런 짓들을 시켜요. 그다음에 군복으로 갈아입힙니다. 군복으로. 그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려요. 계속 때리죠. 그냥 그러니까 자존감을 완전히 잃게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네가 여기 왜 잡혀왔는지 이런 거 모르게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기선제압. 한 이틀 사흘 뭐 계속 때립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런 거 없이요. 무조건 때리고 기력 찾으면 또 때리고 물개 얹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문을 하고요. 계엄 상황이니까 인권이라는 게 기본권이라는 게 아예 완전히 그러니까 씨가 말라버린 상황. 사람들이 소위 대공 업무하고 이런다는 사람들이 뭐 북한에 대해서 뭘 했던 건 하나도 없고 또는 변변한 것도 없고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만 했잖아요. 그 치안본부 대공문실이라는데 남영동 대공문실 경찰도 그랬고 보안사 서빙고도 그렇고 국정원 중앙정보부 다 마찬가지였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의 소위 솜씨 이거 따옴표 쳐야 되는데 솜씨가 어느 정도냐면 6.25 참전용사로 북한 군들을 때려잡았던 해병대 장교. 그다음에 6.25 끝난 다음에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금성 무공훈장까지 받았어요. 공이 커가지고. 그다음에 제대하신 다음에 이분이 뭐 했냐면 예비군 중대장을 했어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DNA가 반공이잖아요. 이런 분도 제주도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일본의 작은 아버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다가 족쳐가지고 간첩을 만들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마구잡이로 때리고 모욕 주고 그래서 이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시켰을 때 이분은 놀랍게도 고문을 이기진 못했지만 하여튼 자기가 간첩이라는 자백은 안 했어요. 2달 동안 안 했습니다. 왜냐 저한테 계속 맞는데도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6.25 때 죽인 공산당 얼굴이 떠오른대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남영동 대공무실 사건인데 어떻게 했냐면 너 내일까지 자백 안 하면 네 딸을 불러다가 성폭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 앞방에서 젊은 여자의 비명이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서 주세요. 저 간첩이에요. 이렇게 썼던 거죠. 그리고요.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건 연출이었어요. 나중에 천만다행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검사 앞에 가잖아요. 검사는 뭐 남영동 사건이거나 또는 방첩사, 보안사 사건이면 그냥 사인만 해서 보내는데 검찰에 가니까 좀 낯선 곳이고 다른 곳이잖아요. 그분이 검사님 저는 간첩이 아니에요. 저 6.25 참전 용사예요. 저 금성 무공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해병대 장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욕하면서 이 땡땡 정신 못 차렸네. 다시 끌고 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야. 2달 동안 고문 당했던 사람이 다시 끌려가서 다시 간첩이 되는 시간은 이틀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 그 검사가 지금 국민의힘 있잖아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재선까지 했나 그래요. 그 이름은 얘기할 수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사철이요. 제가 책임져요. 이사철? 그 부천에? 그 사람이 그 검사였어요.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고.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계속 살아남았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구가 별로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부천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만약
뭐 윤상현이처럼 적당한 좋은 지역구에서 살아남았으면 지금도 저 국민의힘 중진으로 나라 걱정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타령하고. 이거 구독자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면면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머릿속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은 그냥 유신 시대의 시간이 멈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중앙고등학교 3학년 때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78년인데 대학교 1학년 79년이고 그때 멈춰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망상 속에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이가 담화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30분 가까이. 저는 그거를 다 보는 정말 정신에 해롭지 않은 일을 겪었는데 제가 마침 우연히 저희 사무실이 서울역 앞이기도 했는데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며칠 만에 나오니까 뭐라 그러나 다들 반응이 미쳤다. 완전히 미쳤다. 돌았다. 이런 말도 아니 저절로 정말 와 어떡하나? 그 와중에 뭐 주식 걱정하는 분도 있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제가 반응을 많이 살폈거든요. 왜 이렇게 미쳤을까? 미친 DNA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방첩사 끌고 가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 그럼 선관위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그렇게 때리고 모욕 주고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인간이 아닌 하나의 짐승이 되는 거죠. 짐승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느껴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으로서의 작용이 없고 먹고 자고 싸고 그다음에 맞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수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백지를 줘요. A4지 이만큼을 주고 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쓰라 그래요. 그리고 쓱 읽어보고 쓱 읽고 또 때려요. 5살 때 기억은 없니? 뭐 이러면서. 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네가 무슨 초등학교 나왔어? 국민학교 나왔지? 이런 아재기 가면서 또 때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쓴 거는 야, 네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잖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발퀴질하고 그 군인들이니까 전투화 워커를 신고 있는데 전투화를 밟고 뭐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만들어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이 소위 통치에 쓸만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때리고 계속 일대기를 완성해 가도록 해요. 뭐 컴퓨터 이런 거 없으니까 당연히 손으로 볼펜으로 다 쓰게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작업이에요. 어디나 그렇게 해요. 흠씬 때리고 물고문하고 뭐 전기고문하고 사람이 아닌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일대기를 쓰게 해요. 너무 놀랍게도 가슴 아프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일 당했고요. 김근태 의원도 이런 일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옷 벗겨놓고 그 성희롱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성기 같은 거 몽둥이로 툭툭 치고. 야, 이 새끼야. 이것도 자지냐? 뭐 이러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는 뭐 육군 중사밖에 안 되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그냥 갈아버려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양기장에서 분쇄기로 갈아서 난지도에 갖다 버리면 너 끝이야. 지금 상암동이죠.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 얘기가 그냥 거짓말로 안 들려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수백 미터 지하의 벙커에 이분들을 다 체포를 해서 구금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동안 묶어뒀다가 풀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군요. 전혀 아닙니다. 아주 거기서 그냥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성문을 쓰게 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고백하라는 거예요. 없는 잘못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미 뭐 지금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뭐 간첩 혐의 이런 것들도 다 시인하게 만들고 시나리오가 있죠 이제. 그렇군요. 저는 그 중에 하나 선관위를 주목하는 거고요. 선관위 얘기는. 선관위가 두 번째로 중요한데 국회와 선관위를 동시에 했잖아요. 국회보다 오히려 선관위에 더 빨리 군병력이 들이닥쳤잖아요. 이게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따라서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는 조작이었어, 부정선거였어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는 로우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거기다가 부정선거의 자료를 심기 위해서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게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예. 자, 선관위는 선거 관련 사범들의 온갖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고발 사건들이 다 선관위에 들어와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1차로 걸르고 그걸 가지고 건이 되는 걸 네. 검찰에 고발하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어떤 후보든 간에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간에 선관위 일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걸 털면 네. 요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상대 후보나 누가 지나가는 행인이 네. 이재명 대표를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형사소추 못해요. 예. 그러나 군인들은 하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은 하는 거죠. 예. 그 자료를 구하려고 간 것 같아요. 야, 정말 참 참담하네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예. 선관위를 털려는 목적이 또 거기에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 우리 국민들이 그럼 거기에 그 질겁을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또 지금 잡아간다는 정치인들 보면은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유력하고 또 인기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증발되듯이 사라진 상황 국민들이 보고만 있을까? 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김대중 후보. 예. 박정희가 부정선거만 안 하면 대통령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 양반 뭉따주 얼굴도 좋고 네. 언변이 특히 좋고 글쎄 말입니다. 그다음에 진취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멀쩡한 선거였으면 71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만약 김대중 씨가 71년에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훨씬 다른 나라가 됐겠죠. 그렇죠. 예, 예. 그 7, 80년대, 90년대까지의 고통을 안 겪어도 됐을 테니까. 예. 그런 김대중 후보도 여러 차례 걸쳐서 실제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박정희가 죽이려고 그렇죠. 하고 전두환이 죽이려고 하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 공포 통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내란의 음모들이 일각만 밝혀진 겁니다. 계속 조금씩 나오잖아요. 수사하면 다 나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민주당이 2차 계엄도 시도하려 했다. 그 문건을 확보했다는. 그러니까 문건만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꽃에만 갔냐, 뭐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에만 갔냐 그런 거 아니죠. MBC도 있다는 게 나왔잖아요. 네네. MBC만 갈까요? KBS는 마음에 들까요? 예. 뭐 SBS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북한과 실제로 국지전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북한에 예. 예, 북한에서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론 가지고 막 방방 뜰 때 예. 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 상황을. 그리고 예. 대한민국 합참본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계속 부인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까불지 말라 거였지만 나중엔 또 확인을 못 해준다 이렇게 말을 그렇죠. 바꿨습니다만. 네. 그런데 실제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국지전이라도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포 시민들이 죽든 말든 강화도 도민들이 죽든 말든 그런 데서 국지전을 진행하고 예. 그다음에 무슨 간첩 사건 빵빵 터뜨리고 예. 계엄이고 언론 보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집회 시위를 막잖아요. 예. 통제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찰력이 어느 곳에도 집회 못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였어요? 이 집회라는 게 2명 이상이에요. 네. 2명 이상 모이면 잡아가요. 예. 그다음에 그럼 1인 시위는 집시법에 해당 사항 없겠지? 아니에요. 예. 계엄 상황에서는 1인 시위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누군가 나와서 말하는 행위를 다 잡아갈 겁니다. 그게요. 그래도 국민들이 싸우겠죠. 예. 그럼 강조처럼 되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세상에. 아니 이거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예요. 목숨 걸고 나가야 돼요. 예. 저도 뭐 집안일이라 그러시면 제가 여의도 갈 때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도 너 여의도 가지 마 이러면서 가지 말라고. 아이고, 그런 전화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우리 박시동 평론가도 그렇고 어제 어떤 목사님도 얘기 들었는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가족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너는 나가고도 남을 녀석이어서 내가 지금 전화하는 건데 그런 부모님 전화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렵잖아요. 아니 부모님들은 노인이셔도 지혜가 있고 노인이셔도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미치광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정도가요. 뭐 그거 유튜버 보고 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간교한 미치광입니다. 아, 간교한 미치광이다. 어떻게 이런 인간 흉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와, 그건 진짜 그때는 완전히 이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은 완전히 소거가 되는, 소멸이 되는. 인권이란 말을요. 또 그 사람들은 즐겨 써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썼던 휘호 중에 이렇게 멋부리려고 군인인데 나도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 그래가지고 붓글씨 꽤 썼거든요. 그런 게 대한민국 곳곳에 돌덩어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회의사당 가도 무슨 신무공 이순신 상 있잖아요. 국회에 그 휘호는 다 박정희 거예요. 그렇죠. 온통 박정희예요. 그것도 바꿔야죠. 국회가 창피하게.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 일본 군인이. 박정희가 썼던 휘호 중에 인권 옹호라는 휘호가 꽤 많아요. 그래요. 그게 시장에 나오면 값은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뭐 500원이나 되겠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18년 동안 국민의 인권을 철저하게 정말 피해 철칙을 내려쳤던 사람이 글씨는 인권 옹호라서 그거 완전히 미치광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인데 글쎄 말입니다. 그날 기념식도 해요. 인권 옹호 기념식 뭐 이런 거 하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연식 되신 구독자들은 아시겠지만 10월 24일이 빨간 날이었어요. 10월 24일이요? 왜요? 국가 공휴일이었는데 그날이 뭐냐면 유엔 설립일이었어요. 유엔 설립일이 공휴일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 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단된 상태에 있고 유엔 가입도 못한 상태인데도 우리는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야. 그러니까 유엔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강조하고 있는 인권 등 국제적인 뭐 레짐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싸그리 개무시하고 유엔만 따오고 싶은 거예요. 인권이란 말은 독재자도 하고 학살자도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말이 완전히 소거되지 않고 계엄 이후에도 윤석열은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엽기죠. 엽기입니다, 정말. 아니, 국장님,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곧바로 국회를 장악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만약에 막아졌다면 그리고 그 얘기했던 여야 대표, 국회의장 다 잡혀갔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2027년 5월 9일에 퇴임할까요? 뭐 퇴임하든지 아니면 김건희나 비슷한 사람, 이건 희화하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사람을 자기 뭐 부하 중에 하나, 한동훈 같이 아는 친구 하나를 대통령으로 세우거나 그랬을 텐데 그 이전에 우리는 여기 앉아서 방송 못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으면은 뭐 계엄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고 윤석열이는 끝없이 집권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봐요. 우크라이나의 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임기가 다 끝났어요. 5월로 끝났는데도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에게 전쟁이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특히 한반도처럼 굉장히 민감한 안보 취약 지역에서는 아니 북한 입장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 이남에서 뭐 포라도 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국가인데 적어도 그 눈에는 눈 정도의 대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국지전이에요. 근데 둘 다 죽으니까 전면전은 못 해요. 북한에서 핵 발사하면 서울에서 터지는데 2분 30초밖에 안 걸리니까 이건 다 죽는 거거든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의 권력은 훨씬 더 공고화되는 거죠. 전쟁 상태에서 지도자를 어떻게 바꿔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이 죽든 말든 뭐가 파괴되든 말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으로 뭐 얼마나 많은 돈이 날아가든 심지어 태국 같은 나라에서 원화를 안 바꿔주겠다고 그러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광인이죠. 광인이죠. 이제 내일 만약에 무난하게 탄핵이 가결된다면 모르겠지만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더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윤석열이가 할 나쁜 짓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은 안 꺾였는데 나머지는 한풀 꺾였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내란이 실패했던 건 정말 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저 특전사 부사관들 덕분이었어요. 707 특임당에 나중에 제보 받으니까 우리 회원도 있더라고요. 진짜? 와. 이거 비밀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셨죠? 어떤 군인들은 뭐 잠수교 밑에 뭐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없이 뺀질대고 그러니까 태업을 했어요. 국회에 가서도 아이 그 몸이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시민이 끌어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끌려 나오고 그렇죠. 막으니까 장갑차가 뭐 트럭이 막아도 넘고 갈 판인데 시민들이 막으니까 멈춰주고 이랬어요. 겨우 지시하니까 저 국민의힘 정책위장실 유리나 좀 깨고 들어갔던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그냥 우왕좌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나라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맞습니다. 출동했던 사람들은 단순히 뭐 종사를 처벌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지시 내린 뭐 대령급 이상을 처벌해야 되죠. 이 사람들 덕분에 내란이 실패했죠. 그런데 현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심각했던 건 경찰이에요. 경찰은 치열했어요. 경찰은 굉장히 경직됐어요. 국회의장도 담 넘어가 들어갈 정도로 국회를 봉쇄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수사를 통해서 무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경찰청장이 없잖아요. 이제 오늘 구속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경찰청 차장이 지휘하고 있는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처럼 경찰에도 뭐 지방청장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모아놓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부터 벌어지는 집회는 진압이 없다. 원활한 교통 통제만 해라. 안전하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국 어디서 집회하더라도 경찰이 도발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네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지시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내란의 밤에는 경찰 지시가 끊임없이 어떻게 막어. 뭐해? 똑바로 막어. 다 막어. 뭐든 막어. 이런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충직한 부당한 위법한 불법한 그리고 헌법을 파괴하는 짓인데도 경찰관들이 다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경찰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거든요. 무슨 경찰위원회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이 먹거나 조금 계급 높은 경찰관들은 저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뭐 이 사람들이 경직돼 가지고 당신 내란죄라고 그러니까 처벌받으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지시를 했던 거예요.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 서울 그 청장이 이번에 체포가 된 거군요. 오늘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국회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관사 가서 하다가 텔레비 보고 뭐 알았다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그게. 어떻게 국민 앞에서 경찰청장이 여태까지 아무리 후진 경찰청장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이 사람 경찰대 나왔잖아요.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국민의 혈세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경찰대는 입히어주는 것까지 다 했어요. 모든 게 공짜였어요. 그 혜택 중에 혜택을 받은 국민의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윤석열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경찰청장 보고 뭐 자네 이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세상에. 동네 양아치들도 아니고. 아니 지가 몇 살이나 먹었다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하고 저녁을 먹었다는 거죠. 그렇죠. 계엄 직전에 3시간 전인가. 그냥 밥만 먹었어요? 아니죠. 그 뭐 체포할 인간들 아니죠. 뭐 또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밥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주가 있죠. 알코올 중독인데. 술까지? 당연히 술을 먹은 거죠. 자 보세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4번 합니다. 계엄하겠다. 계엄 풀겠다. 그다음에 I'm sorry. 그다음에 적반하장 4번 했잖아요. 어제 오전까지. 근데 뒤에 3번째, 4번째는 다 일어나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어땠어요? 계엄하겠다라 계엄 풀겠다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서 했습니다. 앉아서. 얼굴이 상기된 상태에서. 텔레비전은 너무 좋죠. 왜냐하면 술 냄새는 안 나니까. 그렇지. 알코올이 들어갔구나.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저희 당뇨가 있어서 당뇨 환자가 서서 하다가 그 뭐 저혈당 쇼크가 나서 그렇게 앉아서 한 게 아닌가. 그 추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 추론한 거 같네요. 목사 눈에는 다 목사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만약 그 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길러낸 경찰관이라면 여태까지 경찰이 후진 게 너무 많았어요. 고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경찰이 내란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됐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국민이 기른 국민의 경찰이라면 경찰청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윤석열하고 만난 다음에 바로 나와서 경찰청 가서 기자회견 자청해야죠. 네. 문건 보여주면서 국민 여러분, 내가 떨린다. 네. 내 대통령 지시 어기고 내가 지금 좀 이따 계엄 안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우리 경찰관들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위헌이기 때문에. 바로 대권 주자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 대권 주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국민의 경찰이죠. 그런 놈이 맞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국회를 막으면서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당연히 영장이 발부가 돼야 할 테고요. 그거 말고 감옥 갈 사람 수두룩해요. 경찰에 전 군도 꽤 있겠지만 군보다 경찰이 훨씬 더 감옥 갈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내란죄 중형 임무 종사로 물어야 될 사람 되게 많아요. 국회 경비대장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만 볼까? 청장은 죄 없나요? 있죠. 차장은 죄 없나요? 있죠. 집회 걸린 차장이에요. 그다음에 경비 이 국장, 과장, 뭐 계장 이런 친구들 실제로 무전 내린 친구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기동대장들 쭉 적어도 총경급 이상들 어쩌면 경정까지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투입되고 이런 지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처벌 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가기강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내란에 가담한 놈들은 더 이상 공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정말 깜짝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 그 내란의 밤에 사람들이 이제 담을 넘어가잖아요. 그때 어렵습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어떤 30대 중반쯤 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색을 맺던데 막 달려가요. 담으로. 저 사람 빨리 가야 되나 보다. 뭐 국회의원 보좌관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막 달려가더니 담 넘어가는 사람 뒷덜미를 쳐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위험하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저 뭐 미친놈이지?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랬더니 경찰이래요. 그래서 제가 당신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말이 안 되지. 경찰관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왜 이렇게 흥분일까? 얘가 왜 이렇게 내란에 열심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가? 그런 괴물들을 우리 국민들이 키운 겁니까?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 지휘부란 한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도처의 괴물을. 사복경찰이었네요. 네. 아니 근데 사복경찰을 우리 국장님이 체포할 수도 있습니까?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도 체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형사소송법에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당장 누가 강도를 했잖아요. 그럼 나도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많이 했어요. 경찰관을. 아니 왜냐하면 저 뭐 광우병 이럴 때 그렇죠. 남대문 서장에 나와서 아무 상관없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남대문 서장을 체포하러 가죠. 물론 이제 사람이 막혀서 체포는 못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불법 행위를 하면 체포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국민들이 그러면서 자신감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를 우리가 뭐 직접 생포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윤석열은 현행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행이 내란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작자가 계속 지금 범행을 하잖아요. 자, 윤석열처럼 말하기 좋고 떠벌리기 좋고 전화하기 좋아하는 사람. 내란의 밤에 윤석열이 도대체 몇 통화나 전화를 했을까요? 그건 뭐 최상병 사건 이럴 때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을 포착하면 윤석열의 성정이 나옵니다. 막 승질 내면서 이곳저곳 전화하고 별의별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조금씩 나오잖아요. 특전사령관도 전화 받았다. 수방사령관도 전화 받았다. 뭐 방첩사령관한테 전화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옆에 앉혀놓고 경찰청장한테도 여러 번 전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친구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증거인멸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화하고 있죠. 이 사람 광인이라니까요. 지금도 곳곳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곳곳에 전화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우리나라의 그 오비들한테 연락한다. 뭐 정관계 오비들이면 올드보이들 연락한다. 그런 얘기는 지금 있고요.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북한에다 포 쏴라 뭐 이런 식으로 일선 군인들한테 연락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저기 김용현이도 감옥에 가고 이러니까 제2 계엄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천만다행으로. 그리고 누구도 그 미치광이 옆에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구명을 위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지금 이 순간에 정광훈하고 얼마나 많이 통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지.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너무 위축되고. 그렇지.
처음엔 좀 겁먹은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담화 때예요. 그거 말고 이제 유튜브 보면서 막 자신감을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전광훈이 같은 사람들이 길을 알려주잖아요. 고성국이 뭐 이런 사람들, 배은인가 누구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다 내란 선동죄로 체포해야 됩니다. 이석기 의원이 형을 받은 게 내란 선동죄였어요. 그거 그렇죠. 7년 살았잖아요. 내란 선동하는 것들도 현행범이고요. 내란 선동에 따라서 지금 국헌을 문란하려고 하는 것들도 현행범이에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범죄자들입니다. 극우 유튜버도 내란 선동죄죠. 선동죄로 엮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럼요. 아주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엮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저 인권운동가예요. 그렇죠.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제가 직업으로 30년 이상 싸웠어요. 너무 잘 알죠.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게 누굴 해쳐라, 누굴 죽여라, 누굴 때려라. 뭐 학교에서 좀 힘이 약해 보이는 애는 마음껏 괴롭혀도 돼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성이면 힘 없다고 마구 짓밟어 이주민에게 함부로 해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 구구 유튜버라는 것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만이 아니라 뭐 이제 저 권한대행 체제가 되고 이제 다음 정권이 되면 인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광화문에서 성적이 휘두르면서 성적이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쿠데타를 선동하고 그렇죠? 다 잡아들여 이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구속해라 조국 구속해라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다 내란 선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따라서 엄중한 심판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내란 선동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자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돈 벌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국장님. 참 이번에 어떻게 이런 악마가 이런 비정상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계엄령 선포하고 국회만 저지하면은 세상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표도 얻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일단 왜 그랬는지 저는 냉철히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제 김경수 씨 만나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형식이나 발언의 그 수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런 내란 사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본인에겐 잘했을지 모르지만 검찰 내부의 평판만 들어도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 시켜놨다가 검찰총장까지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을 고속 승진을 시켜놓고 그 미치광이 명태균 같은 사람도 5살짜리라고 표현하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문재인 씨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뭐 김경수 씨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친문 세력의 적자니 뭐 이러면서 자기가 보도자료 쭉 뿌리면서 늘 뭐 귀국해가지고 뭐 탄핵 난 그런 정치적 행보 자체.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행사할 때도 이재명, 조국, 김경수 세 불러가지고 넷이서 같이 사진 찍고. 글쎄 말입니다. 이거 어릿광대 노름이에요. 저 문재인 대통령 저 오래전부터 알았잖아요. 우리 서로. 그러시겠네. 90년대 초반부터 알았고 그때 부산에 있는 문재인 변호사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정신 차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맞습니다. 대통령직을 5년 동안 수행했다고 어떻게 다 훌륭하고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잘 못했기 때문에 정권도 내준 건데 그중에 특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2차례에 걸쳐서 중용했고 조국 사태 때 미온적이었고 그다음에 추윤 갈등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었던 것. 그래서 윤석열이랑 괴물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 사태가 끝나기 전에 오늘이라도 그럼요.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 정말 제대로. 오랫동안 알았던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언하는 겁니다. 주변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세요. 사죄하세요. 잘못한 거예요.
대단히 잘못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국장님, 저희 식사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 밥 약속은 있지만 그래도 뭐 좋은 거 주시면. 예. 김영미 TV에서 늘 좋은 거 주시니까. 네. 예, 저희 잠깐 뉴스 텐션 함께 보고 온 다음에 오늘 또 이 꽃게를 준비했습니다. 예. 드실 수 있으시죠? 네네. 예. 자, 어제 윤석열의 그 담화문 하나하나 팩트 체크한 MBC 뉴스를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회 담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건물을 봉쇄해서 확보하라. 아무도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봉쇄하라 했습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4일 새벽 1시쯤 야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느냐고 김용현 국방장관을 질책한 뒤 다시 2차 계엄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 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 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2배가 넘습니다. 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돌격소총,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탄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개인별로 실탄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가능하게 실탄통을 챙겨왔습니다.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단 10분이라도 내란 행위에 착수했으면 그건 실행에 착수기 때문에 그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내란죄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 않고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원이 해킹했더니 곧바로 뚫리더라는 대통령의 이 담화, 거짓말입니다. 선관위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시스템 침투에 실패한 국정원이 이러면 점검이 안 된다고 해 차단을 일시 풀어줬던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도 대법원도 통치행위 주장하는 걸 배척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옛날에 공부하고 잘 모르는 거지 하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나라 망신이라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그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그 논조를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 보다가 정말 육두문자가 나올 뻔한 뻔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후한무치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지난 9월 국민 참여정부가 있었습니다. 자, 핸드폰. 야, 웬만하면은 대통령을 옹위하는 것이 여당 의원들의 그 도리인데, 야, 저기서도 지금 혀를 내두르고 있네요. 일부 정신 나간 놈들만 저렇게 비호하고 있고. 자, 오창익 부장님과 함께 이제 좀 시식을 할 텐데, 밥순삭 꽃게야 합니다. 드시죠, 부장님? 네네네. 저는 광고 문구를 읽겠습니다. 자, 네이버 구매 후기 1위입니다. 밥순삭 꽃게야 순살게장. 네, 김용민 스토어에 입점했습니다. 게장 먹을 때 껍질을 깨 먹기도 번거롭고 먹은 다음에 게 껍질 처리하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자, 그럴 때는 김용민 스토어에서 밥순삭 꽃게야의 순살게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아침에 저기 방송 중에 이게 꽃게 까먹기 힘들어서 좀 이런 건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렸더니 이제 반성을 해야겠네요. 이 순살게장인 줄 몰랐어요. 괜히 제가 염려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너무 맛있는 순살게장이라는 점에서 또 기대가 됩니다. 침고인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자, 게의 순살로만 장을 담가서 정말 맛있고 간편합니다. 맛도 다양합니다. 늘 먹던 간장게장, 양념게장 맛 외에 톡 쏘는 마라 맛과 아주 매운 불지옥 맛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밥순삭 꽃게야 입점 기념으로 1+1 특가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와, 자, 지금 바로 김용민 스토어에서 구매 후기 수만 개가 입증하는 밥순삭 꽃게야 순살게장도 맛보시고 김용민 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좋은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장이 되게 고급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어이, 비싸죠. 또 이게 사실 까먹는데 잘 못 가면 그럼요. 아까운 버려지는 게 많고 막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까서 팩에 넣어주는 건가요? 신기하네요. 야, 그렇구나. 이렇지. 맛있는 꽃게장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게장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 바로 종류도 다양한, 옵션도 다양한 지금 꽃게야, 밥순삭 꽃게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그릇에 넣은 건 뭡니까? 게장 중에서 또 이런 맵지 않은 게장도 있다. 이거. 그러네. 이것도 아이고, 이건 간장게장 같네. 네. 저희한테 다 보내주시니까 간장게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휴지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장게장도 예술이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면 매일 먹어도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이건 어디서 만든 거예요? 드리시죠, 않게도. 있으세요? 휴지. 네, 그렇죠. 물티슈 드릴까요? 네. 전 손수건 가지고 다닙니다. 야, 네, 정말 우리가 이제 5.17 비상계엄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잡아다가 그냥 그때는 예비 검속이라고 그래서요. 계엄은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가 죽으면서 계엄이 선포됐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법책에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전국 확대를 5월 17일 날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예비 검속이라고 말도 그냥 지들이 만들어 하는 거예요. 아무나 잡아다 족치는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5.18 이런 거 하면서 그 전에 본때를 보여야 자기들이 이제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이미 잡았지만 안정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하면서 동시에 예비 검속으로 이를테면 대학 교수 중에 좀 비판적인 사람, 그다음에 종교인들, 특히 신부들 많이 잡혀갑니다 그때. 문익환 목사님도 그때 잡혀가셨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문익환 목사님이면 뭐 1번이죠, 1번 거의 1번이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대거 잡아가지고 그때도 보안사인데요. 보안사가 분실을 서빙고 반포대교 북단쯤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흉측한 짓을 저지릅니다. 거기서. 문 목사님도 거기서 그럼요. 아유. 그래도 그 어른들이 그래도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성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과도한 짓은 안 했을 거라는 그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베껴놓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니 심지어 한동훈 이 양반도 가면은 가발도 벗겨야 했겠네요.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저는 그 얘기는 동조하지 않고 싶은데 만약에 누가 가발을 쓴다면 가발 벗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건 줄 모르고 만인이 다 가발을 쓴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차은택 씨라고 그 국정농단 사건 때 연루됐던 연출가란 분이 맞아요. 그분이 탈모인이어 가발을 썼는데 구치소 입감할 때 가발을 너무 강제로 벗겨가지고 여기가 피가 이렇게 났었어요. 안 되지. 나는 그건 정말 아무리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사람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 그거는 글쎄 저는 우리 교정이 그것도 이제는 신경 쓰는 교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적어도 구치소 내에서는 교정시설 안에서는 벗더라도 어디 외부 출장 나가거나 미디어에 노출될 때는 쓰게 해줘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왜냐하면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미디어에 노출될 때 수의가 아닌 평상복도 입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 조사받기 위해서 출정이라고 그러는 출정을 하거나 또는 재판받으러 이제 가거나 할 때 그럴 때 뭐 넥타이 없는 양복 이렇게 입고 나오는 장면 많이 보셨잖아요. MP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박근혜 씨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의미에서 저는 가발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탈모인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 것 같고 그걸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계속 붙잡아 놓고 그냥 간첩으로 시인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권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보내려고 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안 내보내죠. 안 내보냅니까? 그럼요. 이재명 씨는 내란죄의 범죄자가 될 거예요 아마. 내란죄. 내란 세력이 상대를 내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천도환이 그랬잖아요. 천도환이 그랬네. 내란 지가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야말로 한자 그대로 적반하장이죠. 그냥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거기 희한하게 양정철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주려는데 와라 했는데 안 와서 승질 나는 건가? 그러니까 명단 자체가 기괴하잖아요. 김어준 총수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그냥 싫으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싫은 사람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막 반에서 무슨 학교에서 서운한 일 있으면 나 싫은 사람 명단 쓰듯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양정철 씨가 사실 2020년 민주당 총선 그때 민주당이 대승했잖아요. 그때 공천 선거 사무 사실상 진두지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진술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아주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민주당 정권에서 있었다. 이거를 밝혀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은 박살을 내고 아작을 내고 지금 22대 국회를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 촘촘하거나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광의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조선사에서 반란을 연구했던 사학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 조선에서 조선 시기에 조선 시대에 500년이나 유지를 했는데 반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자기 나름대로는 계획을 굉장히 촘촘하게 짠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짜긴 짜. 근데 남들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가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네. 예. 그리고 골프도 야 이게 이제서야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맨날 골프 치러 갔잖아요. 네. 그거 왜 쳤나 했는데 그게 707 특임단장 대령 이런 친구들하고 골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계속 준비한 겁니다. 나름대로는 정교하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명태균이 때문에 확 이런 게 아니라 명태균 때문에 이를테면 그날 밤에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날 밤을 향해서 계속 갔던 거죠. 이 친구는. 준비는 다 했죠. 준비는 다 했는데 아니, 이제 어떤 굉장히 도화선 그 오랫동안. 트리거가 일종의 명태균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는 이제 탄핵이 되면은 이제 박근혜가 걸었던 것처럼 이제 직무를 손에서 떼야 되고 저는 지금이라도 하야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야 없고요. 네. 하야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는 수사기관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체포는 체포대로 하고 네. 또 탄핵은 탄핵대로 하는데 네네. 지가 안 물러나겠다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탄핵해야죠. 탄핵하고 탄핵 소추 과정이라도 저는 수사기관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굉장히 나쁜 범죄인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최악의 범죄예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형법이라는 게 있는데 형법이라는 게 앞에 총칙이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징역이란 뭐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집행유예 이런 게 있고 근데 각칙이라도 각자 범죄가 나와요. 개별적인 범죄가. 그게 87조부터 시작되는데 각칙이란 제목 2부죠. 그러니까 형법의 2부인데 2부의 각칙에 맨 먼저 나오는 죄가 내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제일 용서 못할 1번 범죄가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사형 아니면은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끔찍한 범죄는 뭐냐면 존속살해죄예요.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 해치는 이거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범죄는 아버지 살해일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거보다 더 나쁜 거로 국가에서 규정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이 벌어지면 그 결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깨져요. 지금 내란의 밤 이후 오늘까지 저 가족도 그런데 정말 자다가 계속 깨고 스마트폰 보고 뭐 그렇죠. 뉴스 없나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켜는 게 뉴스 보고 저도 새벽 3시에 항상 깨서 뭐 새로운 속보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있는지 없는지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자는 거냐 아닌 거냐.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동네방네 송년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취소하고 특히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예요 이게. 이 미친 광인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은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음 정권이 이전 정권에 대해서 정치보복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검찰을 동원해서 뭐 푸닥거리 안 했으면 좋겠고 적폐 수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란죄 수사는 엄중하게 해야 된다. 내란은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어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창희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밤부터는 잠을 더 못 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 건 알아야죠. 우린 너무 뜨문뜨문 아주 정말 얄팍하게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아주 엄격한 그런 이 전제 조건을 달아서 그때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는 이제 질러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말씀만.
계엄사 같은 데 끌려가잖아요. 네. 보안사, 지금 방첩사, 네. 빨가벗겨 놓는다 그랬죠. 무릎 꿇혀 놓는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걸 촬영합니다. 아, 촬영을 해요? 그럼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냥 죽는 게 낫죠. 혀 깨물고 죽는 게 낫죠. 자살도 못하게 해요. 김용현이 자살 쇼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인간을 파괴해버리는 가장 끔찍한 반인륜 범죄예요. 이 내란 세력이 저지르려고 했던 게. 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옹호하는 씹새끼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권성동이랑 김태호는 생방 카메라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자기들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당대표가 뭐라 그래서 자기한테 카메라 들어온다고. 괴물들이에요, 괴물들.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강릉 시민들 반성하세요. 네. 권성동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국회의원 시켜주고 윤상현처럼 1년 지나면 또 찍어준다는 얘기나 하게 만들고 인천 남구. 아이 정말. 알겠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 국장님 또 한번 모시고 이제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자, 김용민 브리핑 마무리하는데 내일은 저희가 낮 2시부터 탄핵 가결 순간까지 또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2시 반에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